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한창 시끌시끌 하잖아요.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수단이라고 하죠. 금, 은 이런 것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하향세입니다. 금은도 뭐 그렇다고 하고요. 풍수적 관점에서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많아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동산은 언제 오를 것이며 아니면은 영영 회복을 하지 못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타로로 한번 보고요. 비트코인이나 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풍수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2024년에 불의 시대가 온다. 네, 불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2043년까지 불의 시대가 온다. 네? 불의 시대는 뭐냐? 불의 시대는 전자, 전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이 형태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허공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예술. 저는 미술 전공을 했는데 왜 제 그림은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지를 않았어요. 왜 안 샀느냐? 타로를 딱 보니까 비트코인 꽝이야. 그래가지고 안 샀어요. 근데 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네, 그걸 한번 보자고요. 아직 2024년이 안 됐잖아요. 네, 2024년이 안 돼서 지금 202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많이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홍콩, 여기가 홍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홍콩이 장난이 아니라 호황기였죠 완전히. 땅값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집값이 아주 비싸니까 조그만 집에서 살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잠을 잤는데 근데 지금 이 홍콩이 좀 망조가 되기 시작했죠. 막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벌써 꽤 됐어요. 벌써 작년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불의 시대는 이 남쪽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산이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막고 이 앞에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물이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여기에 물이 있어버리면 흉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 풍수가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홍콩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좀 잘 찾아보면 아닌 나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이 사방이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여기서 운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작살나고 여기서 운이 들어오면 여기가 작살나고 여기서 운이 들어오면 여기가 작살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안 작살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예언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부산 경남이 위험하다느니 뭐 이러면서 남쪽에서 기운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하다느니 그럼 여기가 이제 작살난다 태풍 뭐 이런 거 지진 해일 뭐 이런 거 벌써 한 1년 전부터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맞았죠 이게. 네, 지금 맞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남쪽은 좀 안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도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강 이남은 괜찮은데
네? 이쪽 강북 쪽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돼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태원이나 이런데 지금 죽쓰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이게 강북은 좀 안 좋고 이쪽은 좀 살아난다 이렇게, 강남 쪽은 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의 시대에는 뭐가 뜨느냐, 비트코인이 뜰 것이다. 비트코인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벌써 이게 막 떴었던 이유가 불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진장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풍수 전문가라고 해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사기가 좀 돈도 없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안 했어요. 제가 타로를 한번 봤을 때 부동산 그때도 예언하기를 부동산 버블 꺼진다, 버블 폭락된다. 반토막도 안 나서 반에 반토막 난다 막 이렇게 예언을 막 했었어요. 부동산이. 저는 이 이론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로를 보니까 괜찮은 걸로 폭락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시작이 됐죠. 2,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버블 붕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데 아직 버블 붕괴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버블 붕괴가 돼서 앞으로 정말 부동산은 반에 반토막이 나서 아무나 그냥 독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죠. 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주식도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주식은 왜 반토막이 나냐 이게. 그건 잘 모르겠고 주식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화의 시대, 불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하는 말이 이 불이라는 부동산은 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이거는 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죽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죽고 주식은 여기에 속하나 여기에 불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할까요? 주식이라는 거.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전기전자 쪽은 좀 나을 수도 있고 아닌 거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영끌족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 떨어지고 금은은 또 왜 떨어지냐 이거. 금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속하겠죠. 네. 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론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금은이 호황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네? 금은에 대해서 딱히 얘기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은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것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르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가 않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것처럼 막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네 가지는 지금 앞으로 과연 이 불의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틀리는 예언이니까 네. 틀리는 걸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제 예언에 올인해가지고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동산 버블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게 벌써 2년 전이고요. 그동안은 버블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버블 붕괴가 이제 시작될 것인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붕괴 시작됐다. 끝없이 추락한다 이렇게. 과연 얼마나 부동산이 지금 떨어질 것인지 부동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집값 막 틀리는 예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 타로를 믿고 투자하는 금물입니다. 자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집가, 부동산 집가. 우선은 이 원래 카드는 이게 이제 좋은 카드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카드인데 이제 거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락의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락의 의미는 맞고 이것도 하락의 의미는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면 상승, 이렇게 나오면 하락.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좋은 의미잖아요. 의미상 자체는. 이게 정상으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거꾸로 나왔는데, 거꾸로 나왔어도 보통 아마 타로 카드에서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만약 아마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상 일단 좋은 거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해석하고, 요거는 그냥 거꾸로 나온 거는 안 볼 수도 있고 그냥 약간 가미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좋은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다 거꾸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거꾸로, 이것도 거꾸로,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뭐 얼마나 떨어질지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뭐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카드만 봐서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진다.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이 탁 나와야 그리고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나오면은 글쎄요, 뭐 이게 예언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게 어떤 뭔가 사람들이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이 딱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식 마찬가지, 주식도 보겠습니다. 주식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고요. 이 카드는 뭐 좋은 카드입니다. 일단은 주식 잘 나가다가 이것도 좋은 카드고요. 이거는 좀 난항을 겪는다는 거죠.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정세로 돌아가는데 막판에 죽을 수네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는 도대체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판에는 주식도 역시 끝이 좋지 않게 나왔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풍수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거는 뭐 앞으로도 유망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하기 전에 우선은 부동산에 있어서 과연 언제까지 하락 저점을 맞고 언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는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하향하고 언제부터 반등을 할 것인가, 부동산. 그러면은 연도별로 봐야 되겠지.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올해죠. 네, 올해 상황 부동산 이미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정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딱 정지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23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이죠. 내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 아작나는 걸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저점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5년까지는 기다려라,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좋은 게 아니, 나라가 다 날아가는 거인데 이거는 공카드예요. 거기다 거꾸로 나왔어요. 좋지가 않아요. 2024년에도 뭐 좋지는 않고요. 2025년 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반반. 이게 뭔 뜻일까 이게? 글쎄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상황에서 그냥 멈춘다 뭐 그런 의미로 더 떨어지질 않고 2023년에 2025년에 저점을 딱 이루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 2026년에는 올라야 되겠죠 아마. 오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26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 칼은 일단 저는 안 좋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내용상으로 다른 사람은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나온 데다가 일단 칼이 나와서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2026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27년까지 마저 볼까요? 계속. 풍수가들의 이론에 따르면은 2043년까지 계속 안 좋아야 되겠죠. 뭐 부동산은 이제 계속 내리막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뭐 그 인구 절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뭐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027년에 좀 안정세. 뭐 이 정도까지만 보죠. 뭐 그다음 뭐 신비성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봐봐요. 너무 멀리까지 봐봐요. 주식은 받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